나이는요? 20살이요.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세요. 지금 어디에 있죠?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당신은 나이를 한 살 먹습니다. 저기 밝은 빛이 보여요. 밝은 빛이요. 바다요. 너무 예뻐요. 최면 상태에서 떠올리는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의 전생일까요? 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최면을 통한 퇴행 기억의 진실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전생, 어떻게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오늘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윤회와 전생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자, 오늘도 그 길로 편안하고 쉽게 인도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수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윤회와 전생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요, 최면요법을 통한 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과 기대가 아주 폭발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전생만큼 그 호기심이 있고 또 우리 이렇게 관심을 끄는 건 없을 거예요. 네. 예, 예. 정말 많은 분들도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윤회와 전생에 대한 강의 함께 하시면 오늘 좀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큰 박수와 함께 전현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윤회하니까 관심이 많죠? 네. 윤회, 전생 관심 없는 분 없을 거예요. 네. 사실 지금까지 그 윤회다, 전생이다 하는 이야기들은 종교권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에 가면 어떤 스님은 당신 전생이 뭐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들 했잖아요. 네. 했지만은 뭐 별반 그렇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센세이셔널하게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은 없어요. 네. 그런데 한 40년 전부터 이 심리학 또는 정신학에서 이 전생 문제가 대두됐어요. 어떻게 대두됐냐면은 보통은 이제 이 치료실에서 주로 이제 체면을 거시는 분들이 어떤 환자분이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어떤 여자분이 나는 왠지 남자만 보면 좀 싫고 거부감이 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체면하시는 분들이 자 그럼 체면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체면에서 체면을 걸고 자 당신에게 이제 그런 그 원인이 체면을 통해서 떠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시도를 해본 거죠. 해보니까 그때 난데없이 전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뭐 이런 불교도 많이 믿질 않고 또 윤회 뭐 전생 이런 건 믿질 않거든요. 그런 서양 치료자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저 윤회 전생 문제가 심리학 쪽, 정신의학 쪽 이쪽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게 그러면 과연 체면에서 떠올란 이 전생 윤회가 뭔가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책도 쓰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윤회 전생 문제가 종교권에서부터 이 심리학 치료 이쪽으로 이제 부상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6년경에 여러분도 기억할 거예요. 뭐 뉴스 시간에도 나왔어요. 전생 신드롬에서 우리나라 어떤 정신과 의사가 전생 여행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리고 그러면서 과연 이게 뭐냐 하면서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프로를 한다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예.
네. 자, 그럼 이렇게 박사님, 윤회와 전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네. 또 학계에서도 또 관심을 갖게 되셨다면 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방법이 시도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뭐 많은 저 학자나 심리학자나 정신학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에요. 일부예요, 일부. 그리고 주로 이제 일부의 최면을 하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또는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거나 이런 분들이 했지 이것이 뭐 큰 학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연구 과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전생 연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한 측면은 뭐냐면은 실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연구를 한 경우에 하나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최면을 통해서 이제 전생으로 퇴행을 한 거죠. 최면이라는 건 이제 최면을 걸어서 연령 퇴행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최면을 지금 걸면서 한 1년 전으로 한번 가보자. 당신이 어렸을 때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퇴행하는 게 있는데 그 퇴행이 전생으로 가는 게 전생 퇴행이에요, 이게. 그래서 최면을 통해서 전생이 연구된 게 있고 그 최면을 통한 연구는 치료가 포함돼요. 이제 치료가 포함되고 그 말고 순수하게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기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기억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그 연구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생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한 연구부터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분야는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과학적으로.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미국 사람인데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은 정신과 의사예요.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과 의사인데 교수인데 이 사람이 워낙 철저히 했기 때문에 사실 전생요법, 전생에 대한 연구는 신뢰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연구 결과를 다 학술지에다 실었어요. 그리고 책도 대학 출판부에서 내고 그러면서 자기 연구를 굉장히 성실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 버지니아 대학의 이제 교수인데 버지니아 대학이 그 보면 티벳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티벳 연구소가 있고 제프리 홉킨스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이제 연계돼서 학술적으로 철저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면서 전생을 기억하는 애가 있으면 이제 다 만난 거죠. 그래서 주로 이 동남아 쪽에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이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그쪽 애들이 많이 기억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애들을 직접 누가 그런 애가 있다면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철저히 검증한 거예요. 철저히 검증해서 이제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쓴 제일 유명한 책은 한 2,000사례 정도를 연구를 한 거예요. 한 2,000명 정도를. 해가지고 봐서 그 중에서 이거는 다르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전생으로 설명한 게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사례를 유형별로 20가지를 모았어요. 그래서 전생, 그러니까 이 환생을 시사하는 20사례들에 한 유명한 책을 냈어요. 이제 그 책을 냈는데 이 사람이 주로 이제 과학자로서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립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주로 이 관심을 가지고 본 건 4가지 점이에요. 이제 그런 기억하는 애가 있다면 어떤 경우는 이미 이제 양가 부모가 그러니까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 태어나자마자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다. 난 내 집으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내 집은 너 집 어디냐면 내 집은 어디에 있고 우리 부모는 누구고 뭐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맨날 울고 보내달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부모가 만난 거죠. 그래서 얘한테는 부모가 아버지도 둘, 엄마도 둘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하고 살았던 걸 다 기억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보면 얘가 우리 애다는 느낌을 가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만난 경우도 있고 이안 스티븐슨이 처음으로 주장하는 애를 데리고 가서 확인한 사례도 있고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2,000사례 중에서 20사례를 모아서 했는데 이제 이분은 과학자니까 4가지의 주안점을 가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티벳 같은 데는 이 윤회가 확인되면 그 림포체라에서
굉장히 그 우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또는 내지는 뭐 그걸 해가지고 뭐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이걸 철저히 검증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뭔가 경험해놓고 잊어버리고 내가 그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면 아이 같으면 한 2살 때 엄마랑 어딜 여행을 한 거예요. 여행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오는데 돌아와서는 이제 걔는 기억은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두 번째 목적.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목적은 이 윤회하고 관계없이 우리 어떤 유전자를 통해서 부모의 기억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그 경우가 아닌가 하는 요걸 또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맨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초감각적으로 멀리 있는 걸 알 수도 있다는,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또 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쪽에서 일어나는 걸 얘가 보고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요 네 가지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과학자예요. 뭐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과학자처럼 해가지고 쭉 해봤더니만 다른 어떤 경우로도 이건 설명이 어렵다.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윤회다. 그렇지만 이안 스티븐슨이 자기가 그 사람 과학자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윤회로 설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만 윤회라고 말할 수는 증거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고 이것이 참 윤회로 설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그런 사례도 보면 중대한 허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는 치명적인 허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거로 설명은 곤란하다. 윤회가 아닐까 해서 저 대학 저 출판부에서 책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냈죠. 그러니까 이안 스티븐슨이 그래서 우리는 뭐 저도 그런 계통의 책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안 스티븐슨 책을 가장 권위 있고 과학적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책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이제 이안 스티븐슨이 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은 이제 최면을 통한 연구예요.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전생을 연구했던 이안 스티븐슨도 그랬지만 예. 전생과 또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증거가 없는 것도 있다, 예. 또 허점도 많다 이제 예. 그랬으니까 예. 이런 연구가 혹시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그랬을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까 처음도 했지만 윤회는 원래 종교 영역에 있었어요. 이따가 이제 심리학이나 정신학 치료로 들어오게 된 건 이제 체면을 통해서 체면 받은 사람들이 우연히 의도적인 건 아니죠. 처음에 체면 거는 사람은 자 당신에게 이게 참 설명이 어려운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나 당신 무엇이 알려줄 거다 뭐 이러면서 그걸로 한번 가보자 했더니만 전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하게 이제 전생이 노출된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아까 이안 스티븐슨 같은 경우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뭐 개인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철저히 연구했기 때문에 모두 다가 그 사람을 존중하죠. 그렇지만 이 최면을 통해서 된 것은 좀 문제를 불러일으켰어요.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켰냐면 이 전생요법도 전생요법이지만 이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이제 또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남자를 싫어하고 이러니까 이제 체면을 걸어서 당신이 왜 그래 남자에 대해서 혐오하고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반응하냐 한번 알아보자 이거 체면을 걸었더니만 이 경우는 전생이 아니라 어린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어린 시절로 가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또는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성폭행했다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떠올리고 이제 치료실에서 치료만 잘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소송을 걸은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내 인생에 큰 피해를 준 이 사람 처벌해 달라고. 미국에서 그게 1970년대에 그런 소송 사건이 접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래 둘이를 불렀겠죠. 한 사람은 체면에서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러고 그 당사자는 나는 그런 사실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제 미국 체면 학회에다가 미국에는 이제 큰 체면 학회가 있거든요. 그 이제 학술 단체에다가 의뢰를 한 거죠. 이 체면에서 떠올린 기억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우리가 재판의 전개 자료로 삼아야 되는지 어떤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전생요법이 막 책을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아까 이안 스티븐슨 같은 경우는 학술 대학 출판부에서 내고 학술지에만 실은데 대부분의 거의 뭐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다 전생요법 하신 분은 개인적인 책을 써요.
개인적인 책을 써서 막 하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해서 그것도 미국 최면학교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는 뭐냐면 최면에서 떠올린 기억이 과연 어떤 거냐 하는 연구예요. 그 최면에서 뭔가 기억을 했잖아요. 뭐 어렸을 때 기억이든 좀 더 가서 전생이든 그 기억의 본질과 속성이 뭐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대대적인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 연구를 해서 그 연구 업적이 88년도에 최면과 기억이라는 그 책으로 나왔어요. 학술책인데 두꺼운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이 최면에서 떠올린 기억,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전생 부분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는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과 아닌 것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공식적인 연구.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른을 보고 어릴 때 당신이 한 4살 때로 퇴행을 해보자 해서 퇴행을 해요. 하고 난 뒤에 그림을 그리라 그래요. 그림을 그리라고 그 그림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릴 때 가진 그림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 가능한 사실을 가지고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했을 때 보니까 그림이 보기에는 어린애들 그림 같지만 어린애에서는 반륙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그린 그림으로. 그러면서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몇 년 전에 뭘 했다는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최면을 걸어서 그때 한 가보자 해서 거기 기억을 살린 거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하열이 있었어요. 여잔데. 하열이 있어서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그 응급실은 기록이 다 있어요. 치료한 기록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최면 치료자한테 가서 내가 좀 이상하다, 이게 납득이 안 된다. 최면을 걸어 보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뭐 칼로 찔렀다,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기록은 그 병원에 있으니까요. 허구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1980년대 80년도에 미네소타주라고 있어요, 미국에. 그 최고 법원에서 최면으로서 퇴행한 기억은 증거 자료로 쓸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한 14개 주에서 최면은 자료가 못 된다, 이렇게. 물론 최면을 가지고 어떤 자료를 얻어서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최면 자체는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 뭐 수사할 때 최면을 좀 쓰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어떤 그 난간에 봉착했을 때 그걸 가지고 좀 어떻게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자료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처럼 먼저 전생에 대해서도 미국 학회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그 책에 실린 걸 보면은 지금까지 전생 최면한 사람들이 전생에 퇴행해 보니까 이렇고 이건 사실인데 보니까 사실로 증명된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면밀히 연구를 한 거죠.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책에 보면 인용된데 어떤 사람이 전생 퇴행을 해서 독일 어느 지역에 그 당시에 시장은 누구, 자기는 이름이 뭐였고 어디 지역에 살았다는 상세한 기록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 예. 그래서 전생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어 거기서는 뭐 전생이다 하지만 실제로 증명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또 근데 이제 전생 최면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주장해요. 4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건 분명히 전생이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전생 퇴행을 해서 해보니까 치료가 됐다, 이거죠. 치료가 됐다는 것은 뭔가 치료될 만한 어떤 과정을 밟아서 되고 그건 전생이니까 됐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뭐 실제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있더라 하는데 그거는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또 어떤 경우는 두 사람을 이렇게 최면을 했는데 최면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연인을 했어요. 연인 두 사람을 했는데 이 사람을 해봤더니만 이 전생에 이 사람이 자기 오빠였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해봤더니만 또 뭐 여동생이었다. 둘이가 똑같이 같은 전생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확인됐다. 이런데 그것도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전생 퇴행을 하면 외국어를 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로 봐서 전생이 아니겠나 하는데 과학적인 그러니까 어떤 진리로서 자리 잡기에는 아직은 불충분하죠. 예. 그런 것으로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예.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요, 예. 전생 최면 그 단어 예. 자체로도 참 흥미거리인데 예, 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박사님도 그 전생요법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불교를 오랫동안 믿었고, 그 전에는 이제 불교계 스님께서 너 전생은 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최면을 통해서 어쨌든 전생을 경험을 한다니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 소개가 된 게 94년도에 그 어떤 책을 통해서 미국 그 정신과가 쓴 책인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제가 94년도에 우연히 보니까 이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 저자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좀 경험해봐야 되겠다. 경험해보기 전에는 판단하기가 어렵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전부터 이제 체면에 좀 관심이 있지만 체면을 본격적으로 배웠죠. 배우고 연구도 하고 한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제가 한 1년 정도, 96년도에 한 1년 정도 50명을 전생 퇴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이제 저는 그걸 할 때 두 가지 목적에서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우선 정말 실제하는 생인가, 정말 윤회인가, 전생인가 하는 게 하나의 저의 관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 전생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치료 효과가 있으면 치료에 이용할 수 있겠다. 정말 치료 효과가 있겠나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이제 그 1년간 연구를 했죠. 연구하면서 그 주위에서 충고도 많이 들었죠. 너 왜 이상한 짓 하느냐. 그거 하지 마라. 제가 소속한 학회에서도 그 자꾸 하면 좀 문제를 삼겠다 그러고 했지만은 저는 뭐 연구하는 거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누구든지 아까 이안 스티븐슨이 정말 과학적이고 누가 들어도 참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준비하고 1년간 해봤죠. 50명을 통해서 했는데 주로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관심을 보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했고, 그 다음 이제 주위 가까운 사람들 이래 해가지고 50명을 했어요.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50명 중에서 29명이 어쨌든 전생으로 퇴행했어요. 너무 상당히 전생 퇴행이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경우에는 거의 한 60% 조금 못 되죠. 58%, 50명 중에 29명이 이제 전생을 퇴행한 거예요. 했고, 그 이제 29명 중에 10명은 제가 치료한 환자였고요. 19명은 이제 저의 이웃 사람이든지 친지든지 관심 가지신 분 1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9명, 우리 환자는 물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나머지 19명들도 보면 조금 괴로운 게 있었어요. 자, 이제 이게 과연 원인이 뭔가 하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난 뒤에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전적으로 저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전적으로 저 경험인데.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29명을 가지고 해보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전생 체면에서 퇴행한 전생이 실제의 생이다 저는 보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가진 사례들도 좀 있었고, 또 좀 뭔가 이렇게 전생이라고 보기엔 좀 이상하다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생생하게 이렇게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우선은 치명적인 건 뭐냐면 제가 이웃집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이 50몇 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전생 퇴행할 때는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체면을 이렇게 걸어서 나중에는 전생으로 한번 가보자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생을 경험하고 이제 전생에 있는 동안에 물어봐요. 당신은 그러면 언제 태어났냐? 이래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 또 그 당신의 이름이 뭐냐? 뭐 쭉쭉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50 몇 년생인데 당신이 이제 언제 태어났나니까 63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분을 이래 퇴행을 했는데 동일한 어떤 분은 여러 번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처음 할 때 몇 년도로 퇴행을 한 거죠. 뭐 예를 들면 1800 몇 년도로 퇴행을 했고 다음번에 하는데 자 그럼 이제 당신에게 의미 있는 생으로 한번 가보자. 이래 했는데 똑같은 시기로 퇴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직업과 이 국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29명이 이제 됐잖아요. 그 보니까 이것이 물론 거기서 그럼 떠오른 게 뭐냐 하면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은 또는 정확하게 그건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거는 잘못하면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겠구나. 예. 우리는 사실 진실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고 제가 제일 한 거는 이래 이제 저 체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언제냐, 이름이 뭐냐 할 때 그냥 그것이 탁탁 떠올라요, 이렇게. 어떤 경우는 그냥 탁 떠오르는 경우도 어떤 경우는 화면에 비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형태로 나와요. 근데 그걸 과연 믿을 수 있나는 거예요. 시공간을 그렇게 초월한.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거 실제하는 정말 이 체면에서 떠올린 생이 실제하는 생이냐 이거는 저는 조금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아무리 해봤자 이건 밝힐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오리무중으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정도 해보면 대충 이래 감이 오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치료 효과 면에서도 이래 보니까 치료 효과는 우리 환자분하고 일반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환자분한테는 치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 경우에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가 나타나면 나름대로 마음의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전생 퇴행했더니만 그 사람한테 과거에 도움을 받았다. 또는 자기가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구나 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말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뚜렷한 전생이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 문제를 정확히 알아서 그에 맞게 해결할 때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자칫하면 잘못 오도하는 게 되겠구나. 자기 문제가 예를 들면 지금 가족하고 현실적으로 뭐가 생겼는데 그거는 외면하고 그냥 저쪽 와서 뭐 일한다는 건 이건 좀 곤란하겠구나 해서 저 경우에는 그렇게 한 1년 정도 실험하고 이제 결론을 내렸죠. 결론을 내리면서 그때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면 많은 종교가 나타났잖아요. 네. 또 많은 학문들과 이런 게 나타나서 그것이 시간과 어떤 시간이 지나고 많은 건전한 사람들의 어떤 검증을 통과한 종교나 학문이라는 게 참 소중하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대학에 무슨 과가 있는 건 다 통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에 과가 없는 건 아직 검증을 통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통과한 종교를 여러분들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건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1년 이래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죠. 많이 경험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죠. 미련이 없고 오늘 다행히 이런 기회에 제가 경험한 걸 좀 알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면 제가 이제 보람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최면을 통한 전생 연구가 정말 사실인지 또 실제로 치료 연구가 있었는지까지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박사님 불교에서는 이 윤회와 전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전생이라는 게 불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사실 전생이라는 게 수행을 아주 고도로 하게 되면 경험할 수 있는 세계예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철저하게 어떤 그 명상 수행을 하는 게 동양권이기 때문에 힌두교라 동양에서는 이 전생 이야기는 그 전생 이야기 주로 났어요. 예, 났고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불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전생요법 이야기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이거예요.
이제 전생이란 거는 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겠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래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나겠구나. 잘못하면 사회를 오도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생요법이라는 게 먼저 그 전문가들 집단에서 충분히 연구되고 사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사회로 뛰어나간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불교의 그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윤회예요. 윤회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2009년도에 인도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2009년도에 제가 이제 그 한 1년 병원을 쉬면서 이제 수행도 하고 여행도 했는데, 그때 2009년 가을에 제가 인도를 들어갔죠. 이제 스리랑카 갔다가 이제 인도를 들어가면서 이제 달라이라마를 만나려고. 제가 이제 그 전부터 달라이라마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관심이 많고, 이제 그분의 책을 이래 보면은 이래 글인데도 이래 감동이 와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언젠가 좀 이분을 제가 만나야 되겠구나. 한데 뭐 가면 만나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을 만날 수 있는 뭐를 이제 좀 가지고 때가 오면 만나야지 하다가 2009년도에 이제 그 만나러 간 거죠. 만나러 가서 어떻게 좀 운이 좋았죠. 운이 좋고, 또 제가 이제 하는 작업이 이게 불교 심리 치료라 해서 불교적인 걸 심리 치료에 도입하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조금 뭐 인정이 되었던지 어쨌든 그래 이제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 불교에 의하면은 생이 계속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쭉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이제 제가 달라이라마한테 했죠. 하니까 달라이라마가 이제 하는 말이 3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생이 쭉 연결된다는 것. 전생이 있다는 것은 3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불교 수행은 그 선정을 닦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도 여러분들 저한테 집중을 하지만 딴 데로 이래 흩어지지 않습니까? 소리 나면 걸로 가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뭐 저보다 옆에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이 우리 마음을 하나로 딱 모으는 게 선정이에요. 그래서 선정에 들면 마음이 딱 고정됩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은 상태에서는 옮길래도 옮길 수가 없어요. 마음이 딱 고정된 상태가 이제 선정인데, 이제 선정에는 종류가 1선, 2선, 3선, 4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4선이 가장 딱 그 순수하게 어떤 대상에만 딱 집중된 상태가 4선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딱 집중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고 뭘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딱 집중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과거생에 뭐였나 하고 알려고 하면 쫙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정을 닦고 그 다음 이제 신통을 얻는다 하는데, 그래서 선정 4선에서 나와서 집중된 힘으로 과거생을 쭉 보는데 그걸 숙명통이라 그래요. 숙명통.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많이 하면은 이제 그렇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다음 2번째는 그냥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기억이 난대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그냥 기억이 난대요,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기억이 난 거죠, 이렇게. 그 기억이 나는데 가보면 없고 그런 건 아니고요. 확인 가능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티베트에서는 이제 이 환생자를 찾거든요. 다시 이래 태어난 사람 찾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좀 이상한 이야기 하면 부모가 이제 티베트 정부에 가서 우리 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접수를 해서 그걸 아주 조사를 해요. 달라이라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14대 달라이라마인데 13대 달라이라마로서의 삶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제 티베트 정부에서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 확인할 때 이야기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은 아직 살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살아 있는 제자가 옷을 바꿔 입고 옷을 그러니까 이제 높으신 분은 낮은 옷을 입고 있고 막 바꿔 입고 이래 갔는데 2-3살짜리 애가 너 왜 이상한 옷 입고 너 옷 입고 있지 않고 이상한 옷 입고 있느냐고 이름도 부르고
그런 하면서 또 자기가 쓰던 물건 다 검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달라라마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거짓말 절대로 안 해요. 자기는 그냥 기억이 난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달라라마가 70몇 살이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잠에서 이렇게 딱 깨었을 때 완전히 깨기 전에는 과거생이 기억이 난대요. 그러면 완전히 깨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달라라마가 실제로 확인한 애들이 이제 와서 뭐라 하니까 그 한번 가서 직접 가서 확인을 자기가 한 거죠. 아까 이안 스티븐슨 같은 학자는 아니지만 달라라마 존자님 보고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하면 가서 이제 확인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경험상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불교에도 뭐 여러 가지 학파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중관하고 인명이라는 학파가 있어요. 인명은 특히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치적으로 딱 생각해 보면은 윤회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 분명히 드러난 거는 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흔적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고 우리가 여러분도 어제 한 일 기억하죠?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만약에 과거생이 있다면 뭔가 지금 길이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길이 있겠죠. 신락 같은 길이. 수행을 통해서 그 신락 같은 길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 과거생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달라이라마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고, 그다음 이제 불교 경전에 예를 보면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 2,600년 전 그때는 요즘 스님들은 보면 수행을 전문으로 하신 분도 있지만은 바쁘시거든요. 근데 옛날 그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은 아침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그것도 그냥 얻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보면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요. 부처님도 부처님 되고 난 뒤에 이렇게 경전들을 보면은 이래 사람들 제도만 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주로 낮에는 숲속에서 보내고 저녁에 나와서 보통 일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특별히 제도할 일이 있으면 탁발 마치시고 가서 제도하긴 했지만 그 숲속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정을 얻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선정을 얻었다는 건 자동적으로 아까 말한 숙명통을 얻을 기회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경전 중에 보면은 그 이제 장로 비구라 해서 불교에 출가한 지 오래되는 이제 덕이 높은 비구 그분들이 이래 시를 읊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장로계라 그래요. 또 여자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 중에 이제 나이 많으시면 장로니 해가지고 장로니 경계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그거를 이래 쭉 읽어보면은 나는 간밤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지혜를 얻었다 그래요. 요 세 가지 지혜가 뭐냐면 첫째가 아까 말한 대로 사선에 들어서 과거생을 쭉 아는 거예요. 자기 생을 쭉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천안통일해서 아까 그건 숙명통이고 그 다음 천안통일해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업에 따라서 어디에 태어난지를 보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면 그 사람이 어디 태어난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뭐 잘 태어나겠죠.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천안통이에요. 그게 두 번째 지혜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요 둘까지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수행을 많이 하면 일할 텐데 이제 불교에서 유일한 게 누진통일에서 번뇌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를 다 제거해서 이제 윤회를 끊는 거예요. 해탈에 드는. 그걸 이제 우리 세 가지 지혜라는데 그 아까 말한 장로계, 장로니계를 쭉 읽어보면은 그런 세 가지 지혜를 얻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검증이 된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올바른 방법으로 엄청 노력해서 목표하는 바를 이룬 거예요. 목표하는 바는 일체의 지혜예요, 사실은. 모든 것에서 걸림없는 일체. 여러분들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왜 전생이 궁금한지 아세요? 왜 궁금합니까? 뭔가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남편 만났나? 내가 왜 이런 자식이 있나? 나는 왜 이럴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과거생을 알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전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혜는 전생을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전생이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아는 것도 지혜예요. 있으면 바로 아는 것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이제 달라이라마는 주로 이제 외국의 과학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세계적인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과학자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와서 윤회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내가 납득하게끔 설명하면 나는 그걸 따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죽으면 끝이지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뭘 근거로 그래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어. 이러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쭉 밝혀요. 그래서 이 숙명통 얻는 것도 이래 보면은 아까 말한 사선정에 들어서 굉장히 그 집중력이 됐을 때 바로 전생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어제, 그다음 그전날, 한 달 전, 1년 전, 몇 년 전 중에 쭉 이래 해요. 그게 아주 선명한 기억으로 있으면서 마지막 요 삶의 순간에서 그다음 탁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는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같은 노력을 했고 증명이 됐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면 뭘 믿는, 어떤 걸 믿는 게 낫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없다 생각했는데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박사님께 윤회와 전생에 대한 말씀 쭉 들어봤는데 정말 이 역시 바른 수행을 통해서 정립이 되어야지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면 안 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사회를 했습니다. 혼란에 빠뜨리게 하죠. 예,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럼 또 어떤 내용 저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 불안이 어떻게 해서 생기고 어떻게 해서 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좀. 아, 그렇군요. 정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생활의 리듬이나 균형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렇죠. 다음 시간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몸도 마음도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